여기 있는 거 그냥 쭉 한번 해볼게요. 뭐 건너뛸 건 건너뛰고 필요 없는 거 좀 날리고. 버튼 이름은 상관없어요. 버튼 안쪽 내용은 상관없어요. DIV 2개, 그 다음에 DIV 형체, 여기 200, 200, 백그라운드 컬러 블랙. 색깔도 딱히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하시면 돼요. 아직 10 정도 주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콘솔.클리어, 콘솔.클리어. 그 다음에 자, 셋, 백, 그라운드 컬러 블루. 이거 뭐예요? 여기까지 하면 그냥 변수 나온 거죠. 변수 하나 있는 거고, 변수 선언하겠다 한 거고, 변수명 하나 있는 거잖아요. 얘가 문법이 되게 특이한 게, 이 자체에다가 그냥 함수를 이렇게 담을 수가 있어요. 그냥 문법이에요. 일단 보세요. 여기다가 세미콜론 찍어주고, 블러트 하이 이러고 한 다음에 버튼에다가 운클릭 셋 백그라운드 컬러 블루 함수 실행 이런 거 넣어 놓으면은 이것도 돼요. 아까는 펑션 셋 백그라운드 컬러 블루 한 다음에 소괄호 중괄호 이런 식이었잖아요. 지금 형태는 어때요? 뭔가 함수가 변수 자체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잖아요. 혼용해서 쓸 수 있어요. 이게 좀 자유도가 높다는 말이 이런 겁니다. 보세요. 이거 바뀔 수 있는데 얘 변수명이잖아요. 이거 그냥 함수명으로 이렇게 넣어도 돼요. 그리고 앞에 이렇게 지워도 돼요. 똑같아요. 그럼 똑같이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그러니까 좀 자유도가 더 높아요. 이거 이런 식으로 변수에다가 담아 놓을 수 있는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클릭했을 때 이쪽으로 이런 함수를 실행시키든지 실행시키지 않는지를 판가름하고 있는 거고, set div에 백그라운드 컬러 골드 펑션 소괄호 중괄호 이렇게 써버리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 여기로 옮길 수 있어요. 러트 자, 얘를 여기다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번에 실행되는 거는 당연히 이거 안녕이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뭐가 실행될까요? 하이 먼저 됐어요. 그 말은 얘죠. 그 다음에 얘도 나와요. 그러면 자, 이거 잘만 생각해보면 되게 여러가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뭐 하나 동작을 한 거잖아요. 어쨌든 얘를 클릭했다는 거는 사용자의 뭔가 이제 입력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마우스 클릭이라는. 근데 지금 보면은 기능이 두 개가 실행이 되죠. 내가 기능만 잘 만들어 놓으면 얘는 한 번에 여러 가지 효과를 줄 수가 있겠네요.
그런 거 확장에 관해서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직접 써먹어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뭐 나머지는 됐고. 자, VAR, DIVs 그냥 복수계로 div 들 document.get element by tag name 해가지고 div 이렇게 가져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몇 개 가져와요? 얘는 2개 가져오죠. div 들 중에서 0번째 놈은 누구예요? 두 번째 줄에 써있는 이 녀석이죠. 그렇죠? 이 녀석의 스타일 중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블루로, 또 그 다음 놈의 색깔을 레드로, 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바뀌어요. 이렇게. 지금 보면은 얘가 뭐라 그래요? 일단 거 없다 그러죠. 왜? 얘는 없는 거니까. 콘솔 역할이랑 똑같잖아요. 그죠? 자바에서의 콘솔 역할이랑. 근데 얘가 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쓰다 보면은 이걸 이렇게밖에 설명을 안 해주면 내가 에러를 어떻게 찾아서 어떻게 고쳐 하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정보량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얘가 자바스크립트 자체에서 보여주는 에러 메시지라던가 뭐 에러 코드라던가 이런 게 충분하지 않아서 나오는 게 타입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라고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인데 얘가 너무 좀 동적이다 하는 느낌이에요. 이걸 이렇게까지 썼는데 이 새끼 문법을 이렇게 맞춰준다고? 내가 아무렇게나 썼는데도 불구하고 에러 메시지가 이거밖에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엄격하지가 않아요. 뭔가 느낌이. 거기다가 타입을 추가해서 쓰는 게 타입스크립트인데 얘는 좀 엄격하게 해줘요. 우리가 원래 봐왔던 형식의 어떤 에러 메시지들. 그러니까 충분히 얘가 제시하는 무언가로 디버깅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무언가를 이제 제공을 해준다 이런 느낌인데, 근데 이 자체로는 또 실행이 안 돼요. 타입스크립트, 그러니까 .ts 파일들은 실행이 안 돼요. 이게 또 .js 파일로 변환해서 실행이 해야 돼요. 결국에 실행 주체는 이 녀석인데, 아무튼 자바스크립트에다가 타입을 얹었다 하면은 타입스크립트예요. 근데 얘는 직접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왜냐면은 진짜로 그냥 추가 옵션 이런 느낌이라서 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알아보는 걸로 하고. 아무튼 얘를 div가 뭐 7개래요. 얘를 전부 다 골드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어떡해요? 작동 버튼 누르면 얘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뭐야, 아직 안 찍었네. 얘밖에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다 바꾸고 싶어요. 골드로. set background color 골드로 가야겠네. 당연히 여기도 붙여줘야 될 거고. 이제는 이 0번째에 한해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바꿔줘야 되니까 i라는 변수를 또 이용을 해서 i가 어디까지 해요? div들의 렌스 맞나? ng다. ng
여기까지 IL 이렇게 고치면 되죠. 그러면 얘는 DIV들 개수만큼만 반복할 거고 전부 다 하나씩 찾아가면서 고쳐 놓을 거니까 골드로. 이걸 이제 jQuery 버전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면 돼요. 지금 당장은 못 쓰겠죠. 왜냐면 당장 여기다가 div 이렇게 하면 뭔데 해요 얘가. 이게 만약에 이런 식이다. 그럼 얘가 달러 마크는 뭔 말인지 몰라 라고 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이게 없으니까 외부 기능을 가져다가 써야 돼요. 스크립트 한 칸 옆으로 src는 이렇게 넣어주면 당장 알아먹어요. 뭐 오류 안 납니다. 그래서 좀 바꿔보면, 당장 바꿔보면 얘는 CSS는 필요 없고 얘가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냥 이렇게 바꿔버리면 되는 거니까. 이러면은 div들 검색할게 하면 다 나올 거잖아요. 얘네 7개.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반복문 돌릴 필요도 없는 거고, div들 v.css 중에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골드로 고칠게 하면 되는 거죠. 훨씬 더 좀 간결해졌죠. 방금 전에 그 DOM 쓰는 거보다 요런 게 좀 낯설면 안 돼요. 그 정도로 좀 봐야 돼요 얘는. 그래서 알주노초 하고 얘도 이제 좀 한 번에 만들어 보면 버튼 온 클릭 이거 뭘로 바뀌어요? 대괄호니까 속성으로 들어가겠네요. 이렇게 해주면 한 번에 할 수가 있을 거니까. div 곱하기 7 그 다음에 그러면 뭐 똑같이 될 거고 그대로 가져온 거니까. 근데 얘가 백그라운드 컬러 말고 이거로 갑시다. 픽셀 솔리드. 네. 그 다음에 펑션도 이거 그냥 A로 바꿔. 이렇게. 그러면 뭐 상황은 아까랑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div들이 이게 좀 그러네. div.a 거기 칠할게요. 여기 클래스가 a인 것들, 그리고 함수명도 a예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함수 내부에서 div들을 검색할 때 document.get element by tag name A 라고 하면 이거 뭐 나와요? 안 나오죠 지금. 왜냐면 태그 네임이 A인 건 없으니까. 맞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요, div 7개 이렇게 다 선택이 되겠죠. 이번에 힌트는 클래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div들의 0번째 이 스타일 divs 스타일
백그라운드 컬러를 레드 이렇게 붙이겠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뭐 빨준 옵적 하나 한번 하려면은 여기 앞에 숫자 바꿔가면서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저 이거 7개 하면 돼요. 그냥. 파일 주도 좀 편한 거니까 그냥 클래스 네임으로 하던 아니면 태그 네임으로 하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근데 보세요. 그래, 이건 좀 해봅시다. 1, 2, 3, 4, 5, 6 하면 끝나겠지. 빨주도 잘 보세요. var 플러스라고 할 거예요. 플러스. 그 다음에 얘는 대괄호로 이렇게 묶을 거예요. 대괄호. 레드, 오렌지. 이거 귀찮은데. 얘를 옐로우, 그린, 블루, 네이비. 이건 없지. 자, 지금 보면 솔점 로그 컬러스의 0번째 출력해줘 하면은 얘는 지금 이 A라는 함수 안쪽에 있으니까 얘 한번 눌러야 되는 거잖아요. 뭐 나와요? 레드 나오죠. 얘가 만약에 1이라면 오렌지 나오겠죠. 이렇게. 그 말은 이 대괄호는 뭐라는 거예요? 대열. 그러니까 리스트예요, 리스트. 약간 파이썬에서의 리스트 모양이랑 똑같아요. 근데 파이썬을 안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냥 얘는 배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컬러스의 0부터 6까지도 써먹을 수 있는 무언가가 되네요. 그렇죠? 이거 6줄 써주기 너무 귀찮은 거예요. 7줄. 그래서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어요. 꼼은 써서 인트지야, 인트가 아니죠. i는 0부터 i는 뭐 div의 개수를 해도 되고 아니면 컬러스의 렌스 맨날 헷갈리네. 렌즈다. 렌스 i 플러스 i. 여기는 뭐라 돼요? 플러스 이렇게 i 해주면 0, 0, 1, 1, 2, 2 들어가면서 얘도 잘 돼요. 그 값을 미리 집어 넣어놓고서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배열로서. 파이썬 그냥 배열. 그 정도만 기시면 될 거고. 또 뭐냐, 700개 파란색. 지금은 아니지. 이게 지금 jQuery를 안 쓴 거죠. 안 쓴 거. 스크립트에서 jQuery는 아까 갖다 놓은 거고. 그래서 다른 거
레드 이렇게 나오죠. A, B, C 할게요. B, C 버튼만 3개 있어요. 버튼만 3개 지우고 DIV로 이런 거 됐고 펑션 A 있어야겠죠. 왜냐면 있는 놈 실행시켜야 되는 거니까. 맞죠? 여기서 A 함수, B 함수, C 함수 실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실행하는 모양도 사실 자바랑 다르지 않아요. 이게 좀 구별하기는 쉬울 거예요. 저 jQuery를 이번에 사용해서 body 무슨 뜻이에요? body 검색하겠다. 얘의 CSS 중에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레드로 하겠다. 그리고 그냥 A, B, C 레드, 블루, 핑 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바디의 색깔. 여기서 좀 캐치를 해야 되는 거는 변수 안 만들어도 돼요. 그냥 직접적으로 가서 말해버리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이거 이만큼. 근데 이제 ABC 얘는 ABC ABC? ABC? 그래 ABC 하자. 아니야 div.abc 아니다 A abc 이렇게 하죠. 보세요. 지금 이 함수가 실행되는 부분은 이 버튼 3개죠. 그죠? 이 버튼 3개.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온클릭 이런 거 넣어주고 싶대요. div의 온클릭? 버튼도 아닌데? 좀 이상하죠? 그죠? 버튼이 아니잖아요. 버튼은 온클릭 이거 말해주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div의 온클릭? 돼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냥 함수 이렇게만 만들어 놓고 얘를 HTML 문서 여기저기 그냥 다 갖다 박아 넣으면은 좀 재활용성이 높아질 거예요. 이 함수들에 있어서. 자, 근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제가 일련의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 한 줄만 딱 해석을 해보세요. 이 한 줄. 뭐라고 읽으면 돼요? 그죠? 여기 레드라는 버튼이 하나 있어요. 버튼. 그냥 버튼 모양으로 나온. 이 버튼 안쪽에는 레드라고 써있죠. 얘 때문에. 얘를 누르면이잖아요. 클릭하면 A라는 함수가 실행될 거야 인 거죠. 그러면 얘는 함수의 원형으로 이렇게 찾아가겠네요. 그럼 이 함수는 뭐라고 읽어요? 봐봐요. 함수는 속성이에요, 기능이에요? 기능이죠. 어떠한 동작, 행동을 의미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바 할 때? 얘도 똑같아요. 그냥 함수예요.
얘는 어떤 동작을 맡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동작 이름이 그냥 A인 거예요. 이해되죠? 이만큼의 괄호로, 그러니까 중괄호로 감싸진 이 동작을 A라고 명명하겠다라고 해놓은 거고, 이 안쪽에는 지금 바디를 검색해서, 좀 더 자세히 하자면 태그가 바디인 걸 검색해서 CSS 중에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레드로 고쳐를 한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 이렇게 씁니다. 이건 뭐라고 읽어야 돼요? div 검색해서 css 이렇게 붙여줘. 그럼 지금 뭐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적용해야 되는 대상이 바뀐 거죠. 이렇게요. 바디에서 div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뭐 우리가 잔뜩 붙여놓은 클래스들이 엄청 많은데 특정 클래스로 찾아가는 무언가라면 얘는 가능하잖아요. 그런 거 다 클래스 검색해서 가는 거고 아이디 검색해서 가는 거 다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수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얘랑 비슷한 역할을 한 무언가를 계속 이제 양산을 해나간다? 그러면 이제 그 활용 범위 면에서 여기 클릭해도 이런 함수가 실행되는 거고 저기 클릭해도 이런 함수가 실행되는 거고 이런 느낌으로 좀 확장을 해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div가 아니라 이번에는 이렇게 해봅시다. 버튼 그러면 자 얘네들은 뭔지 아시잖아요. div를 검색해서 그럼 얘 클릭하면요, 또는 이 그린 버튼 클릭하면요, 버튼의 색깔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뭘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인 거죠. 얘는 맞죠? 또는 이런 거 .db 이렇게 단일 대상한테 말 걸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뭐가 있을까? 버튼 B 버튼. 아니면 이런 거? 버튼의 CSS 중에서 폰트 사이즈를 REM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다 돼요. 뭔가 특정 동작을 취했을 때 그런 게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대상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내가 지금 고르고 있는 게 태그인지 클래스인지 이런 것도 좀 잘 봐야 되는 거고. 근데 자 보세요. var div 이렇게 했어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끊어봅시다. 여기까지 이거 뭐예요? 이거 그냥 변수명이에요. 달러 아무 의미 없어요. 여기서는 그냥 변수명이에요. 얘는 뭐하는 앤데? 실제로 검색해서 가져오는 역할을 맡은 놈이죠. 그냥 변수명에다가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자, 잘 따져보세요. 얘는 전역이에요, 지역이에요? 전역 지역을 나누는 제일 쉬운 게 함수 안쪽이냐 바깥쪽이냐잖아요. 얘는 함수 안쪽인가요? 아니죠. 그럼 전역이네요. 그럼 이거 여기서도 쓸 수 있고 여기서도 쓸 수 있고 여기서도 쓸 수 있겠네요. 이렇게요. 되죠? 아니면 뭐 B 누르면 뭐야? CSS의 색깔을 불러 이렇게
다 되잖아요. 지금 비비만 되는 게 아니라 얘가 먹는다는 건, 그러니까 이거 줄임말이에요. 그냥 줄임말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변수에 한번 담아놓고 내가 자주 쓸 것 같다, 여기 밑에서 좀 자주 쓸 것 같다 하면은 이렇게 담아놓고 얘만 갖다 써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뭐 따옴표 있던 거 안 붙여도 되니까. 저 뭐 크게 어렵진 않죠 지금. 근데 확실히 좀 뭐랄까 자바랑은 느낌이 약간 다르죠. 뭔가 이 HTML 문서에 접근해서 진짜로 막 동작을 제어하는 느낌이잖아요. 나머지 그래 좀 쉬었다가 나머지 이어서 합시다. 자, 여기서 좀 더 이어서 착수 홀수 다 빼고 얘도 다 빼고 div 좀 살려놓고 섹션 안에 버튼 100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버튼 달러 하면은 이렇게 치환이 되겠죠. 그죠? 이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얘는. 그래서 버튼 100개를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해보죠. 검색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게 버튼 하면, 자 보세요. 여기 버튼이 하나 더 있어요. 000이에요. 버튼의 CSS를 컬러를 레드로 하겠다. 그러면 그냥 바로 적용이 되죠. 왜? 왜 바로 돼요? 왜 다 바로 빨간색이에요? 뭐 클릭 어쩌고 있단 말 없잖아요 지금. 이거 좀 중요해요. 잘 보세요. 그러면 여기 000부터 버튼 100번까지 전부 다 지금 그냥 바로 빨간색이 됐잖아요. 저는 000 빼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CSS에서 고를 땐 어떻게 해요? 섹션 자식으로 맞죠? 얘도 돼요. 얘 빼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아는 그 선택할 때 관계는 다 써먹을 수가 있어요. 아는 대로 쓰면 돼요. 그 CSS 선택자 할 때, 셀렉트 할 때. 이해되시죠? 자,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CSS를 바로 바꿀 게 아니에요. 얘를 이 방식의 차이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까는 여기다가 온클릭 줬단 말이에요. 이런 데다가, 그죠? 온클릭해서 여기 함수 실행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여기다 그 해당 함수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함수를 만드는 꼴이 보이지 않죠. 왜냐면 안 만들 거니까. 그냥 안 만들 거니까. 잘 보세요. CSS를 바로 바꾸는 게 아니라 얘를 이만큼을 클릭하면 이런 일을
할 거야를 할 수가 있어요. 펑션 소괄호 중괄호는 그냥 부동으로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 이거 해석을 좀 잘 해야 되는 게, 얘를 검색해서 클릭하면 이 중괄호 안에 일이 일어날 거야예요. 그냥 모양으로 잘 기억을 해주세요. 얘를 클릭하면 이 중괄호 안쪽에 일이 일어날 거야. 그래서 중괄호 안에 일을 이제 명시를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바디에 CSS를 백그라운드 컬러를 EFA 이렇게 바꿀래?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건 통으로 해석하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오케이, 맞아요. 섹션에 자식인 버튼을 눌렀을 때 즉 클릭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하면 충분해요. 그냥 자, 그러면 얘를 누르면 딱히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대신에 얘네들을 누르면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다시 돌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얘한테 클래스 A 같은 거 하나 주고, 클래스 A인 거 누르면 바디 색깔을 다시 화이트로 돌리고 싶어요. 뭐라고 쓰면 될까요? 이거 빼고 A 맞죠? 그 다음에 얘만 그냥 화이트로 고치면 되겠네요. 얘를 누르면 다시 돌아오고, 얘를 누르면 다시 돌아오고, 이런 거.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 펑션 자체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펑션 다시 초기화로. 그리고 얘가 이제 클래스 A 이게 아니라 온클릭 A인 거지. 이렇게 해도 why A is not defined. A가 아니라 init이지. 여기서 이렇게 붙이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방금 전 거랑 이제 결과가 똑같은데 방식이 또 다른 거잖아요.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아무거나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면 짝수 홀수 어떻게 고를까요? 짝수 홀수. 이거 뭐 조건문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딱히 없지 않아요? 보세요. 버튼 중에서 우리 아는 거 있잖아요. mth child en 하면 이거 짝수일 거고, 여기서 en 플러스 1 하면 홀수일 거고, 이렇게. 그러면 1번은 EF가 이 색깔이야? 이렇게 하면 그렇죠?
뭐 하는지 아시겠죠? 짝수 번째, 홀수 번째. 우리 원래 쓰던 CSS 적용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리고 다시 원상복 시키려면 그냥 이거 누르면 되는 거고. 문제가 뭐지? 두 번째 버튼, 레드 블루. 처음 버튼, 두 번째 버튼, 짝수 번째, 홀수 번째. 뭐 이걸로 다 커버 되겠네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알고 있는 CSS들 잘 활용하면 이런 거 이닛 같은 것도 잘만 설정해 놓으면은 좀 테스트 환경을 만들었을 때 유용하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안 그러면 이거 이런 거 없으면 계속 새로 고치면 해야 되니까 어쨌든. 만약에 뭐 바디한테 이렇게 하고 또 이게 버튼한테 폰트 사이즈 이 REM 이렇게 하잖아요. 얘는 뭐 1.5 이렇게 해봅시다. 잘 보세요. 둘 다 먹죠. 한 번 뭔가 어떤 일을 수행했을 때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실행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도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다시 돌려놔야 되잖아요, 얘는 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또 말을 해주면 돼요. 버튼의 폰트 사이즈를 다시 처음처럼. 얘는 1.5배일 거고 얘는 2배일 거고 얘 1.5배, 2배, 1.5배, 2배. 얘는 다시 원상복구 시키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활용도나 자유도 면에서는 이게 바로 눈에 보이는 식으로 연습을 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 막 엄청나게 난이도가 있다 이 정도는 아닌데, 여기 보면은 사실 되게 뭐가 많아요. 자바스크립트 그냥 기초부터 뭐 노드 어쩌고 하는 것까지 나오는데, 일단 우리는 당장 써야 되니까 얘를 당장 쓸 것만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런 거 있죠. 변수에 대한 개념은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왜냐면 자바에서도 똑같은 걸 했으니까. 그러면은 자바스크립트에서 변수 선언은 어떻게 하지? 정도면 되잖아요. 그렇죠? 산술연산 어떻게 하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방식에 대한 차이?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얘네들이 기본 타입은 이런 거 스트링이던 인티저던 그냥 VAR이네 면 되잖아요. 그냥 넘어가면 돼요. 불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이거는 자바에서 안 했던 건데 좀 보고 넘어가면 됩니다. 지금은 당장 써야 되니까. 근데 얘는 약간 공부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연습이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활용 면에서 좀 더 우리가 많이 쓸 거라서 연습이 나을 것 같고. 참, 그리고 이것도 있다. 잘 보세요. 아까 이거 했었죠. VA 펑션 이렇게 쓰는 문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변수에다가 마치 함수를 담아서 쓰는, 이게 돼요.
무슨 뜻이에요? 그냥 함수 AA는 이라고 읽어도 됩니다. 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얘가 얘 뭐라고 해석해요? 지금은 짝수번째 버튼 누르면이죠. 짝수번째 버튼 누르면 AA 실행할래 이렇게인가? 이렇게다. 이렇게 해도 돼요. 되죠? 그러니까 문법의 자유도가 너무 높아서 저도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제가 떼온 게 여기서 이렇게 떼온 거예요. 원래 이렇게 들어 있었어요. 얘를 그냥 여기로 옮긴 거예요. 이렇게 그 대체제로 AA로 이렇게 넣어준 거고, 그러니까 이만큼 또 얘를 여기다 담아서 얘를 여기다 이렇게 넣고 뭐 아니면 그냥 쭉 써주던 이런 게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쓰면 돼요. 어떤 방법이든. 아니면 뭐 펑션 함수명 이렇게 해주던 이렇게 뭐 변수에다가 담던. 그래서 자주 쓰는 패턴 몇 개만 좀 익히시면 나머지는 다 변형해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변형이 문제지 이게 막 외우고 자시고 할 게 아닙니다. 왜냐면 CSS랑 크게 다를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이게 있었네. var 컨스트 컨스트 이게 var이 var라고 읽는데 그냥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var는 그냥 변수 선언하는 방식이었잖아요. 다른 방식도 있네 하고 넘어가면 돼요. let도 있고요, const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값이 바뀔 수 있는가, 가변적인가 아니면 상수값인가 뭐 이런 걸로 나뉘게 되는데 지금은 그냥 다 바로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이런 이슈가 있다 정도만 캐치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 또 자바스크립트 jQuery 메소드 여기 있다. 이벤트 메소드. 잘 보세요. 이것도 그냥 추가로 익히면 좋을 것 같아서 보여드리는데, 보면은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이거 그냥 자세히 읽어보기 전까지는. 근데 여기서 쓴 거 있어요. 쓴 거 뭐 있어요? 클릭. 얘 범주가 뭐래요? 마우스 이벤트죠. 왜냐면 마우스 가지고 클릭했으니까. 얘는 뭘까요? 마우스 엔터는 뭐예요? 호버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잘 봐요. 여기 보시면 클릭했었잖아요. 이렇게 해버리면 얘는 마우스 올리면이란 뜻이 돼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클릭 안 하고. 얘는 뭐겠어요 그럼? 더블 클릭. 대충 감 오시죠? 그죠? 이런 거 스크롤 보겠어요. 페이지 스크롤 이런 거, 스크롤 위아래로 이런 거 스크롤 하면이라고 읽으면 되겠죠. 그럼 만약에 여기 들어있다면. 또는 이런 거, 얘 범주 뭐예요? 키보드 이벤트잖아요. 얘는 마우스 입력이었잖아요. 얘는 키보드 입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컴퓨터한테 명령을 하려면 입력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잖아요. 키보드 입력과 마우스 입력. 이게 뭐겠어요 그럼? 키가 눌리면 뭐 이런 뜻이겠죠. 저도 정확히 몰라요. 왜냐면 몰라도 되니까. 얘를 키보드 가지고 뭔가 해야 돼? 그러면 자바 스크립트 jQuery 키보드 이벤트 이렇게 치면 나오잖아요. 사용법이고 뭐 예시고 이런 거 다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한 번씩 해보는 거고. 키보드 이벤트 뭐 눌렸을 때 뭐 어떻게 해라, 떨어졌을 때 뭐 어떻게 해라. 보통 게임 만들 때 많이 쓰죠 이거. 자바스크립트로 게임 만들기 뭐 이런 거. 그 왜 뭐지? 이거였나? 엠파이어 서바이버 최근에 좀 유행했던 게임인데 이거 자바스크립트로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모든 이벤트 상황과 뭐 기타 이런 입력들, 키보드 입력들. 얘가 애초에 주인공이 움직이려면 보통 방향키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내가 왼쪽 방향키 누르면 얘가 왼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오른쪽 방향키 누르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냥 그런 걸 다 판가름 할 수 있는 메서드가 나와 있으니 갖다 쓰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걸 윈도우 차원에서 뭐 키보드 입력을 받아와서 이렇게 안 해도 된다고요. 원래는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면 header 파일 이런 거 보면은 키보드 입력 같은 거 다 여기 들어 있거든요. C 언어로 하려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난이도가 윈도우 차원에서 뭔가를 받아와야 되고 기타 설정 같은 거 다 따로 해줘야 되고. 근데 얘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 이미 정립되어 있는 무언가들이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요. 어떤 키를 누르면 이라는 상황이 부여가 되어 있는 것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상태면 좋을 것 같아요.